입문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게 여드름부터 모낭염, 그다음 뭐 좁쌀 여드름, 트러블 관리는 너무 쉽게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맨즈뷰티 에디터 스완입니다. 8월 초에 이제 커뮤니티에 어떤 컨텐츠가 제일 궁금하냐 이런 거 올렸었는데 트러블 투표해주신 분이 좀 압도적으로 진짜 많더라고요. 최근에 여드름 시리즈도 그렇고 저희가 뭐 트러블 관련 컨텐츠 주기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오늘은 진짜 입문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게 다양한 종류의 트러블들 빠르게 이제 정리해드리고 하나하나 이제 해결 방법을 공유해보는 그런 콘텐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많이 고민하시는 뭐 여드름부터 모낭염, 그다음 뭐 좁쌀 여드름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하는 법이랑 해결하는 법까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은 트러블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드름하고 모낭염을 구분하는 거거든요. 사실 이렇게만 구분할 줄 알아도 트러블 관리는 너무 쉽게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화농성 여드름이니 좁쌀 여드름이니 이 두 가지는 그냥 눈으로 보고 대충 뭐 구분이 가능하거든. 근데 모낭염이라는 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구분이 조금 어려워요. 여드름은 피지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짰을 때도 당연히 이렇게 좀 기름 덩어리가 나오게 되고 겉에서 봤을 때도 뭔가 안에서부터 피지가 이렇게 슬슬 올라오는 것 같은 빨개지다가 갑자기 노란색이 뿍 보이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주로 이제 여드름이고, 모낭염 같은 경우는 짜면은 이제 물고름이 나옵니다. 주로 이제 외부 균에 의해서 감염되면서 생기는데 겉에서 봤을 때 고름 연못이 생긴 것 같은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이제 입 주변에 턱 주변에 이런 게 잘 생기고 만지면 좀 막 번지고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모낭염입니다. 사진을 저희가 지금 많이 띄워드리고 있는데 요 이제 사진을 기억해 뒀다가 몇 개 좀 터지면서 좀 경험도 해보고 이러면은 바로 구분이 가능해요. 그리고 이제 여드름 중에도 뭐 좁쌀 여드름 이런 게 있잖아요. 보기만 해도 좀 막 짜증나고 신경 쓰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드름이 막 크게 염증으로 번진 건 아니지만 피지 자체가 좀 각질에 막혀서 나오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요 구분을 가지고 이제 관리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낭염부터 일단은 좀 가보면 이 에스로반 연고라고 있어요. 요거 하나 바르면 그냥 쏙 들어가. 비싼 약국 가도 4,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. 근데 이거 바르고 한 2, 3일 정도 있으면 진짜 싹 가라앉거든?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모낭염이라는 거는 외부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. 이런 게 이제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연고예요. 그래서 그냥 겉에서 이렇게 발라주기만 해도 염증이 약간 마른다고 해야 되나? 서서히 작아지면서 없어집니다. 쓰는 법은 그냥 세수하고 이제 뭐 스킨로션 같은 거 쓰시는 거 바르세요. 바를 때 모낭염 난 부위는 최대한 좀 피해서 바르고,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면봉에 살짝 짜가지고 모낭염 부위에 발라주면 되는데,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모낭염은 좀 번지는 성향이 되게 커가지고 괜히 막 짜거나 잘못 만지고 이러면은 쉽게 번지고 자국도 오래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집에 에스로반 요거 하나는 갖다 놓고, 특히 입이나 턱 주변에 뭐가 났다 구분이 잘 안 되겠으면은 일단 모낭염이라고 한번 의심해봐요. 그리고 이거 그냥 좀 발라봐. 그리고 뭐 이제 모낭염 관리할 때 뭐 면도기 청결 관리하는 거랑 핸드폰 이런 거 잘 닦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예방 차원의 목적이 큰 거고, 남자들은 면도를 우리가 맨날 하니까 모낭염이 그래도 아예 평생 안 생길 수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집에 요거 에스로반 하나쯤은 놔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인데, 여드름이 사실 뭐 다 같은 여드름은 아니에요.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, 짜도 되는 여드름 그리고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짜도 되는 여드름은 겉에서 봤을 때 좀 노랗게 피지가 이미 올라와 있고 만졌을 때 아프지 않은 것들,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짜주기만 해도 관리가 되게 쉬운데, 일단은 깨끗이 세수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요거 약국에서 파는 란셋 요걸로 톡 이제 찔러서 길을 열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면봉으로 좌우에서 이제 아래로 눌러가면서 잘 짜주면 되는데, 전후에 이제 소독약 같은 거 발라주면 더 좋고요. 사실 웬만하면은 여드름은 늦게 짜면 늦게 짤수록 좋아. 좀 참아가지고 짜는 습관을 들이면 좋고, 다 짜시고 나서는 저희가 늘 얘기하는 후시딘 요거 잘 발라주시고, 상처 나아갈 때는 뭐 마데카조 같은 거 발라주면 좋은데, 사실 뭐 시간 여유가 있고 관리 빡세게 하고 싶다 하면은 주기적으로 피부과 가가지고 뭐 스케일링 받고 압출 받고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.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란셋이나 면봉, 그 다음에 여드름 자주 나시는 분들은 다른 연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거 후시딘 정도는 좀 집에 냅둬주시면 여드름이 생겼을 때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다. 사실 여드름도 마찬가지 안 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, 이미 난 여드름이 이제 너무 큰 흉터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고, 근데 이제 여드름 중에서도 좀 너무 아픈 여드름이 있어요. 짜기에는 피지가 좀 덜 올라왔고 염증이 애초에 너무 큰 경우, 요런 애들은 에크논 요게 이제 짜기 전 여드름에 발라서 염증 좀 가라앉히는 건데, 저도 최근에 여기 뭐 하나 났었는데 이거 바르니까 좀 잘 가라앉더라고요. 요거 에크논 크림 좀 발라주고, 그 다음에 난 너무 심하다 하면 염증 주사 맞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피부과 가면은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주사 한 방에 한 10,000원 정도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맞으면 그래도 확실히 딱딱하고 아픈 여드름 있잖아. 그런 것들은 집에서 잘못 짜다가는 더 크게 흉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가서 주사 맞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다. 피부과 가는 거 자체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, 피부과도 그냥 병원이거든요. 그래서 막 그냥 집 앞에 이비인후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라서, 뭐 염증 주사 맞으러 왔다고 하는데 막 레이저 맞으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 안 해요. 그러니까 치킨 반말이다 하고 그냥 이제
갔다 오시면 됩니다. 그 마지막으로 이제 좁쌀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것도 저희가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해요. 근데 주기적으로 좀 각질 제거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좁쌀 여드름이 잘 예방이 되거든요. 좁쌀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질이 피지가 잘 나오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오돌토돌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각질 제거 잘 해주고, 아니면 기름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기름 종이 같은 거 좀 주기적으로 써주신다거나, 사실 너무 쉽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흉터랑 색소 침착 이런 것도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. 근데 여드름 흉터는 패인 거는 되게 관리가 솔직히 되게 어렵고 피부과 가도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, 튀어나온 흉터 이런 것들은 노스카나 바르면 확실히 좀 잠잠해지고요. 저희가 사실 이거 색소 침착은 공동 개발 하나 진짜 좋게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또 기대해 주시고, 급하신 분들은 만들어 놓은 거 보셔도 괜찮습니다. 사실 오늘은 이미 생긴 여드름이나 모낭염 관리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, 예방하는 차원에서 뭐 생활 습관이나 화장품, 피부에 맞게 잘 쓰는 거 이런 것도 또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만들어 놓은 영상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거 한편으로 여러분의 모든 트러블이 나아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오늘 핵심적인 것만 딱 이제 얘기를 해봤으니까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.